지금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 이게 지금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6,000톤급 정도 건조하고 있다. 근데 이거 어느 정도 믿어야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낭설에 불과한 얘기입니까? 핵잠수함 비싸고 건조 난이도가 어렵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핵물질이 들어가니까 초미의 관심사죠. 네. 많은 우리 국민들이 북한은 먹을 것도 없다는데 어떻게 비싼 배를 지금 만든다고 선언하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관심이 많죠. 특히나 이제 2019년도에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어요. 김정은이가 딱 부하들 데리고 시찰하면서 전략 잠수함이 지금 건조되고 있다. 보여줬어요. 측면을 보여줬는데 그때 당시에는 세배인데 어떻게 현측이 찌그러져 있냐. 그래 의문시했다고. 아, 이거 저 속이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4년 후에 나왔는데 그게 김군옥 영웅함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보니까 과거에 지금 저희 로미오급이라고 1830톤짜리가 있는데 그거를 섹션을 추가를 한 것 같아. 길이만. 네. 길이만 늘리고 그 폭은 그래도 놔두고 여기 이제 개조한 거죠. 개조한 거니까 현측이 찌그러졌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맞아들었어요. 그게 4년 후에 진수가 됐는데 그게 2023년 9월 6일 날 진술했다고. 그러면서 또 대대적으로 선전했어요. 네. 아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이 아니더라도 핵무기 싫으면 핵잠수함 아니냐. 이렇게 김정희가 큰 소리 빵빵 쳤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기존의 설계가 완료된 배에 대해서는 물에 띄우기까지 한 6년 정도 걸려요, 통상. 아, 그래요? 5년 동안 뭐 육상에서 계속 하다가 한 이제 5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이 물에 띄운단 말이에요. 처음으로 모든 장비를 집어넣고 그때부터는 시운전 하요, 시운전. 해상 시운전. 근데 원래 우리 같은 경우 1년 정도 하면은 이제 시운전 끝나고 이제 전력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2024년 9월 6일 날 진수에는 아직도 소식이 없어요. 그러면은 뭔가 문제가 있다 하는데 작년 말쯤에서 배가 나가서 시운전하다 갸우뚱해가 계속 기울어진다. 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 배를 만들면은 물속에 들어간 물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균형은 잘 맞추냐 선속 최고 속력 내보고 그다음에 뭐 소음이 얼마나 나냐 다 체크하고 네.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SLBM이나 어링을 써봐야 돼요. 무장부수. 네. 이런 거 다 하려면 1년 정도 걸리는데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인 거 보면 무언가 문제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 와중에 또 2019년까지 똑같이 김정은이가 부하들 대동하고 3월 8일 날 핵잠수함 건조를 보여줬어요. 근데 그때보다는 적게 보여. 그때 현측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시커멓게 밑둥가리만 밑둥가리. 크레들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지상에서 잠수함 건조할 때 거기다 올려놔요 전체를. 네. 그걸 크레들 요람이잖아 요람. 그래가지고 그 밑에만 보여줬는데 그 크레들의 크기하고 간격 이런 걸 보면은 받침대 간격을 보면은 아 이게 어느 정도 톤수가 되겠구나 해가 추정한 거예요 추정. 네. 그래서 6천에서 한 7천 톤쯤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정한 거죠. 네, 그런데 그렇군요. 이제 아니 디젤 잠수함 개조해가지고 그것도 아직 안 나왔는데 돈도 없다는데 또 핵잠수함까지 해? 이게 좀 답답하죠. 그러나 북한은 지금 뭐 모든 지상에 있는 핵무기를 이제 물속에도 집어넣고 바다에도 띄고 그래서 분산시키는 거예요. 네.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들이 거기를 먼저 핵 시설을 먼저 공격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진도로 나가고 있는데 그동안 잠잠했다가 2021년 1월 달에 제8차 당대회 때 선언했어요. 우리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해 지금 설계 검토가 다 끝나고 최종 심사 단계에 있다. 그런데 그해 9월 달쯤 10월 달쯤 해가지고 설계에 참여한 사람 다 징계 매겠다 그랬어요. 네.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안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3월 8일 날 보여주고 거의 다 됐다 하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건 아마도 최근에 들어 북러 조약, 네. 북러 동맹의 이 후속타로 자기들이 부족한 기술 이런 것들 막 지금 들여오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추측하기에. 그래서 자신감 있게 보여주고 지금 육지에 있는 핵시설, 핵무기를 소형화 경영해서 이제는 물속에 집어넣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지시하고 독려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동안 북극성 1형, 3형, 뭐 미니 SLB 이런 다 시험 발사했잖아요. 다 성공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잠수함이 실어야 미국을 위협하고 우리를 위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렵게 만들었는데 왜 핵잠수함 못 만들어? 그냥 답답하니까 그럼 디젤 잠수함이라도 빨리 만들어라. 핵잠수함은 지금 뭐 국제 제재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수만 가지 이
그 부속품 있는 다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경제성이 안 좋으면 사와야지.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밀려 있단 말이에요. 국제 제재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진도가 나가서 막 풀리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요. 네. 그러나 그 정도 크기가 되면은 이제 6, 7천 톤 되면은 프랑스의 뭐 바라쿠다급이라든지 중국의 시아급 잠수함 이런 것들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적어도 핵 미사일을 뭐 SLBM을 10발에서 12발 정도 싣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뭐 상당히 위협적이죠, 우리한테.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어떤 뭐 모든 그 대응하는 킬체인이 다 구성이 돼 있는데 우리 쪽이 이제 무력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북한이 우리의 경제력, 그다음에 막강한 한미 동맹에 대응할 수 없겠다 갈수록 70년대, 80년대까지는 그래도 군사력이 자기들이 큰 소리 쳤는데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비대칭 전력, 네. 강력한 한미 동맹을 분쇄할 수 있는 그걸 만든 게 핵 미사일 잠수함이에요. 네. 근데 그걸 다 만들었는데 지금 빨리빨리 집어내야 되거든 이거를. 근데 그 위협은 우리한테 고스란히 오는 거란 말이죠. 아무튼 그렇죠. 그 무기가 다 이제 전력화되면 지상에도 있고 수중에도 있고. 그런데 한미 동맹을 이제 분쇄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이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핵 전쟁을 같이 할 수 없는 거고 핵을 못 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삼축 체제를 만든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킬체인. 네. 킬체는 딱 뭐 기세만 보면 내가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핵무기를 쏘려고 하면 거기를 공격하는 거. 아. 이걸 킬체인이라고. 사전 공격. 사전에 막 인공위성이나 모든 정보를 가지고 핵무기를 쏠 기미가 있다. 그러면은 뭐 우리 F-35 같은 걸 공격해서 이렇게 그다음 우리 현무 같은 걸 공격한다. 이게 킬체인이라고. 네. 근데 그거를 킬체인을 한다고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킬체인이 이제 성공을 못 하면은 날라올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죠. 다 못 막. 그러면 그게 KAMD 우리가 자체 미사일 방어. 그다음에 거기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파괴가 당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용한 수단에서 들어 부어버리겠다. 평양을 그냥 초토화시켜버려. 이게 이제 대량 공격 있잖아요. KMPR. 근데 킬체인이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북한을 위협하니까 무서운 거지 이제 킬체인이. 먼저 공격당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속에 이제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킬체인 무력화도 나갈 수 있죠. 뭐 보통 방사포만 해도 이렇게 딱 열린다 그러면 인공위성으로 다 보고 그렇죠. 딱 눈치를 딱 챌 수 있으니 먼저 공격하니까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물속에 감추면은 너희들 우리 킬체인을 공격해도 물속에서 쏠 수 있어. 네. 그럼 킬체인 무력화된다 맞을 수 있죠. 그렇군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의 핵잠수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 그렇다면 정확한 의미는 핵 추진 잠수함이 아니라 핵무기가 실린 잠수함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핵잠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이 있고 핵무기를 싣고 다니지 않으면서 적 핵무기 싣고 다니는 잠수함을 추적 감시하는 잠수함. 그런 임무를 하거나 또는 항공모함 맨 앞에 서서 항공모함을 보호하는 이런 핵추진 잠수함. 그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단독으로 다니면서 지상의 SLBM이나 이런 거 공격할 수 있는 이런 공격 잠수함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북한은 지금 만들고자 하는 잠수함이 두 가지예요. 기존에 있던 디젤 잠수함에다가 SLBM, 미니 SLBM 뭐 이런 걸 집어내 가지고 일단 집어내라 급하니까. 네. 디젤 잠수함에다 핵무기 실는 거. 이건 제격이 아니에요. 원래 핵 미사일은 크잖아요. 미국 같은 데 엄청 그렇죠. 커요. 그리고 파괴력이 크기 때문에 그 전 단계가 이제 디젤 잠수함 개조가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핵무기는 핵 추진 잠수함에 집어넣어야 제격이에요. 이 잠수함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야 미국이 두려워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인공위성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야간에 출항해도 막 다 보고 있다. 그래서 아주 기습적으로 출항해가지고 어느 날 막 고속으로 하와이까지 이동한다든지 뭐 알래스카 이동해가지고 캄차카 반도에 이동해가지고 막 미 본토를 노리면은 두렵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막 전속력을 다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하루빨리 기존에 만드는 북극성 1형, 3형, 미니 SLBM, 뭐 북극 4형, 5형도 만들어 놨어요, 사실. 아, 그래요? 이런 미사일을 물속에 집어넣어야 내가 안심하겠다 이거예요. 네. 지상은 항상 미군 정찰 위성 요즘도 우리 정찰 4개나 쐈잖아요. 네. 완전히 그냥 매 눈으로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 답답하죠. 이제 꼼짝달싹 못할 정도로 되니까 빨리 물속에 집어넣어라. 그래서 잠수함도 핵잠수함으로 가고 있고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우리 해군력도 키울 거야. 함부로 접근하지 마. 한국만 항공모함 접근하지 마. 이래가지고 지금 뭐 5,000톤급 뭐 북한판 이지스함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전략 순항미사일 실는 거예요. 이제. 네. 전략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은 아니고 거기도 전략이 들어가면 핵탄두를 시켰다는 얘기. 그렇게 해가지고 항공모함 공격하고 우리 남한 공격하면은 뭐 자기들은 아무리 한미 동맹이 강하더라도 우리는 핵무장이야. 지상에도 그다음에 수중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자신감을 이제 내부이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근데 이 잠수함과 관련한 북한의 전력, 지금 나와 있는 뭐 이야기로는 76척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러던데, 이 북한 잠수함 전력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북한은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김일성에게 제일 후유했다는 것이 인천 상륙작전을 허용한 거예요. 네. 인천 상륙작전은 이 동남해역을 내줬기 때문에 그런다고. 유엔군이 다 부산 동남해역으로 들었잖아요. 네. 거기에 잠수함만 있었으면은 그거를 막았을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보다 30년 먼저 잠수함을 가졌어요. 북한은 1963년부터 첫 번째 잠수함을 소련에서 가져왔어요. 네. 우리는 1993년도, 93년도에 독일에서 사왔어요. 30년 먼저 우리를 가졌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소련에 사와가지고 1975년, 70년경에는 그 중국 걸 또 사왔어요. 로미오급. 네. 러시아에 사온 게 유스키급이고 중국에 사온 게 로미오급이에요. 유스키급, 로미오급 이런 것들은 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전리품으로 러시아에 뺏긴 거예요. 그래요? 그거를 기준해서 만드는 게 이 로미오급, 유스키급인데 그거를 이제 북한이 사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기술을 바탕으로 1975년경부터는 자기들이 로미오급을 독자적으로 만들었어요. 이 기술력이 뛰어났군요. 우리보다 30년. 근데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든 건 2021년이니까 사왕시 6년 먼저 갔죠. 그러네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기라는 건 IT 기술, 그다음에 장비 제작 기술 이런 게 앞서가야 되기 때문에 통신 기술이라든지 음파 탐지 이런 건 앞서가야 되기 때문에 북한은 우리보다 그런 과학 기술에 떨어지잖아요. 근데 베이스는 중국이나 러시아. 그래서 구닥다리라 해도 자우진 계속 꾸준하게 만들어낸 덕분에 북한은 세계에서 디젤 잠수함 가장 숫자가 많아요. 네. 뭐 로미오급 이상이 한 20척, 21척 이런 정도의 긴곤옥함 막 개조하고 있으니까 정확한 숫자는 이름 안 나오는데, 그다음에 우리 1998년도에 우리 공작원 침투시키다가 그다음에 1996년 공작원 침투시키다 2척을 우리가 인양을 했잖아요. 동해에서. 그렇죠. 그런 잠수함까지 하면 한 76척으로 숫자는 세계 1위. 스틸 넘버원. 근데 대단하네. 이제 핵 추인 잠수함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등수 매기는 데는 애매하죠. 그러니까 하도 빨리 핵 추인 잠수함 만들어서 그야말로 강대국 반열에 들어가겠다. 지금 SLBM 가진 나라는 세계 6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거의 7째 갖겠다 이런 얘기예요. 핵. 근데 지금 핵은 뭐 이미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렇고, 지금 나와 있는 뉴스를 보면 핵 추진 잠수함으로 추정되는 뭐 대형 잠수함도 건조 중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핵무기 갖는 거와 핵 추진 어떤 동력, 잠수함을 갖는 거와는 좀 기술력의 차이가 크게 좀 차이가 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건옥 영호함은 디젤 잠수함에다가 이제 핵무기를 실는 거고, 핵 추진 잠수함은 핵 추진 잠수함. 핵 추진 잠수함하고 디젤 잠수함은 완전 차이가 나요. 수중에서 기동성, 은밀성, 뭐 이런 거 속력 이런 데서 엄청나게 차이 나기 때문에 북한이 원하는 거는 선진국처럼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서 거기다 핵무기를 싣겠다.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게 한 6천 톤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 개정이라든지 증시 활성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고관세를 매기는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되어가는 단계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증시가 좋아졌을 때 잘 벌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명확하게 어떤 사야 되는 기준, 팔아야 되는 기준, 원칙이 안 잡혀 계신 분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보는 거죠. 8주 동안 무려 24번이나 되는 라이브를 통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훈련을 진행하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눈과 타이밍을 잡아가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